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일익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알려드린 것처럼 올해 8월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세계 최초로 걷기와 달리기를 모두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엑소슈트를 개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는데요. 그 화제 연구팀에서 공동 제1자로 참여하신 하버드대학교 김진수 연구원님께서 이 연구 내용으로 약 45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발표 후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발표자님 김진수 연구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연사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하버드 바이오 디자인 랩에서 박사과정 5년 차인 김진수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엑소수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이 엑소수트는 입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람이 걷거나 혹은 뛸 때 필요한 신진대사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또 게다가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운 좋게 좀 사이언스 본지에 표지 논문으로 소개도 되고 해서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 그거에 관련돼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 사실 요새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많죠. 뭐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또 핏빗이나 혹은 뭐 애플 워치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새 이제 그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착용자의 어떤 신체 활동을 많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애플 워치나 핏빗 같은 것들도 웨어러블 로봇일까요? 사실 저희가 인제 정의를 하기로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인제 사람이 착용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는 맞는데, 사실 그 디바이스로 하여금 사람이랑 어떤 physically interaction이 있는 것들을 인제 로봇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 로봇을 입음으로 해서 그 로봇이 사람한테 어떤 물리적인 이제 힘을 전달을 해줄 때 우리가 인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소재예요. 이게 제가 지금 어떤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은 이런 공상과학 영화들에서도 좀 많이 사용됐었던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 인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이 이제 뭐 아이언맨이 되겠죠. 마블 영화에서 되게 흥행을 했었었던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 관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토니 스타크가 이런 입는 로봇 아이언맨을 개발을 하죠. 이런 로봇을 개발을 해서 사람이 사실 낼 수 있는 자기 근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내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인제 낼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제 날기도 하죠.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게다가 또 인제 이런 로봇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는데 또 막 손이나 뭐 가슴에서는 인제 뭐 전자파도 막 이렇게 쏘면서 적들과 싸웁니다. 이렇게 이런 영화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이런 소재가 되게 많이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왜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한번 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뭐 군용으로 혹은 뭐 전투용으로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은 지금 인제 현재 인제 실생활 대다수의 그런 연구팀들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가장 주된 목적은 이제 사람의 그런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어요. 이제 제가 인제 사람 능력 향상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필드에서는 이제 Human Performance Augmentation이라고 불리거든요. 사람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그럼 어떤 개념일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제가 아까도 뭐 아이언맨 소개를 드렸지만 사람이 실제로 낼 수 있는 근력보다 더 많은 더 강한 힘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인제 자기가 뭐 자기 능력으로 낼 수 있는 뭐 속도, 요새 뭐 인제 100 미터 신기록이 한 9초 대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몇 초인지는 인제 머릿속에 있진 않은데, 어쨌든 인간이 지금 100 미터를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인간이 한 9 초에 뛴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거를 뭐 4 초, 5초 막 이렇게 더 줄일 수가 있느냐. 이게 입는 로봇을 이용을 해서. 그런 거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혹은 인제 근력이 아닌 뭐 근지구력을 그럼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근지구력을 향상시킨다는 게 뭐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작을 할 때 훨씬 더 오랫동안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뭐 걷거나 뛰는 그런 동작을 할 때 뭐 내가 만약에 마라톤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뭐 3m per second로 이렇게 뛸 수 있다고 해 봐요. 그러면은 그 3m per second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신체 능력으로 뭐 15분 동안은 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은 이 똑같은 그 속도로 뛰는 거를 15 분이 아니라 뭐 1 시간 동안 뛸 수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신체 능력 향상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많이들 개발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은 제가 지금 한 가지 그 축 목적으로 인제 휴먼 퍼포먼스 어그멘테이션으로 인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었는데, 사실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그룹들이 이 휴먼 퍼포먼스 어그멘테이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인제 많이 이 로봇을 개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하는데요. 그 또 다른 한 축은 인제 메디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거의 다 그 정상인 대상의 그 내가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얼마나 더 향상시킬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메디컬 용도로 이걸 바라보자면은 이런 뭐 사실 정상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뭐 뇌졸중 환자라든지 아니면 스트로크 환자, 그 뭐 파킨슨 환자라든지 이런 보행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뭐 반신이 마비된 이런 환자분들이 되게 많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뭐 사지 절단 환자분들도 있죠. 의족이나 의수를 이용해 가지고 살아가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혹은 인제 완전 그 장애인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근력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노인분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의료용으로. 그래서 뭐 이런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이 정상인처럼 되지 않는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은 실제로 이런 이 로봇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상인과 비슷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목적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인제 앞에서도 인제 제가 아이언맨의 example을 보여드렸듯이 이제 뭐 전신 로봇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상지, 하지 다 인제 커버하는 로봇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example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지를 보조하는 로봇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지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뭐 손을 도와준달지 혹은 뭐 어깨나 등을 도와준달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손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이런 좀 더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한 거를 도와주는 게 목적이 될 텐데, 예, 이게 그 로봇이 어느 조인트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그거는 인제 그 로봇을 개발하는 주 목적에 맞게끔 그 개발을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하지 로봇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게다가 인제 제가 의료용과 정상인들의 그런 능력 향상 두 가지 목적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좀 더 정상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다양한 로봇들을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 놨는데요. 뭐 다양한 대학들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 어떤 기업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 한데, 이 로봇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하지를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나, 이 로봇들이 하지라고 해도 조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관절이 있겠고요. 고관절도 있고 무릎 쪽 슬관절도 있고 그 발목 쪽을 도와주는 족관절도 있겠죠. 이 로봇들은 어떤 로봇들은 보면은 이런 발목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혹은 이런 고관절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혹은 여러 조인트를 같이 도와주는 그런 로봇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연구하고 있는 저희가 개발하는 로봇은 저희는 이제 소프트 엑소수트라고 불려요. 이제 소프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어떤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엑소수트, 그러니까 몸의 바깥쪽에 입는 그런 수트, 옷이라는 개념으로 인제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건 약간 그 이전에 개발됐었던 로봇들과 약간 좀 패러다임이 많이 다른 형태의 로봇이에요. 전에 아이언맨에서도 제가 계속 아이언맨 얘기를 드리는데, 아이언맨에서 딱 보시면은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로봇이구나.' 인제 생각이 드시죠. 이게 몸 전체를 이렇게 어떤 금속 재질의 그런 단단한 재질로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처음에 이런 웨어러블 로봇 연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그 리지드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아이언맨 같은 타입의 로봇을 엑소스켈레톤, 리지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고, 또 엑소스켈레톤이 인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제 외골격 로봇이란 뜻인데, 그래서 사람 몸 밖에 있는 어떤 뼈대와 같은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그 초창기의 웨어러블 로봇은 다 그런 그 엑소스켈레톤 위주로 개발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그 연구는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실패했었던 프로젝트로 많이들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런 무거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로봇들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게 이제 좀 사지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손끝이나 발끝으로 가면 갈수록 인제 더 그 무게도 무거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동작이 빠른 가속도를 필요하는 그런 동작을 할 때 걷거나 뛰거나 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할 때 오는 그
관성 효과를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사실 이걸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통 뭐 국가대표나 이렇게 운동을 할 때 흔히들 뭐 발에 이런 모래주머니 같은 걸 무거운 걸 달고서 막 걷거나 뛰거나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 모래주머니를 굳이 달고서 할까요? 왜냐하면은 그게 훨씬 더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거운 그런 물체를 그 해다 어떤 무게를 지고 당연히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힘이 더 필요한데 그게 저희 사람 몸에 있어서 질량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들여야 되는 에너지가 적지만 이게 질량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훨씬 그 에너지적으로 페널티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당연히 뭐 국가대표들도 이렇게 자기의 그 몸을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인제 그런 리지드한 엑소스켈레톤들을 개발을 할 때 그런 무게에서 오는 그런 페널티들을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됐었던 초기의 연구들이 실제로 로봇을 입지 않고서 그런 걷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때보다 그 에너지가 더 줄여졌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을 입었었을 때 더 내가 힘을 더 많이 써야지 움직일 수가 있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 있었었던 그 리지드한 엑소스켈레톤 로봇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로 많이 돌아갔어요. 또 게다가 그 리지드한 타입의 좀 더 단점은 이런 우리의 사람 몸에 관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관절들이 그런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의 그런 사람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이 그 degree of freedom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손목 같은 경우도 봐도 이렇게 단순히 이런 보이시나요? 이 팔목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이 하나의 관절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degree of freedom을 가지고 다양한 모션이 가능한데 실제로 로봇을 만들 때 있어서 이 모든 모션이 다 가능하게끔 관절에서 인제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굉장히 인제 설계가 복잡해지게 되죠. 복잡해지고 필요한 파트도 많아지고 그럼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장 주요 모션만 워킹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그 세지탈 플레인에서의 모션만을 도와주게끔 만들어 버리면은 너무 이걸 간략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조인트 움직임이 인제 외골격 로봇과의 인제 정확하게 일치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제 그 미스얼라이먼트에 인해서 오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고 또 게다가 뭐 사람들도 사이즈가 다 다른데 그것들을 다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 이전 연구 방법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으로 많이 돌아갔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제 소프트 앤 엑소스트를 인제 개발을 했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옷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뭐 허벅지에 차는 것도 있고 정강이에 차는 것도 있고 허리춤에 차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옷처럼 생겼고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액추에이터 모터는 이제 허리춤에 이렇게 등에다가 보찜을 매듯이 매지만 이 액추에이터가 케이블 드리븐 방식으로 이렇게 힘을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가 인제 케이블에 연결이 돼 있고 이 케이블은 인제 우리가 뭐 자전거, 바이크의 그 브레이크 케이블로 쓰이는 그런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의 이 외관 아우터 시스가 이 웨이스트 벨트 이 저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이 옷에 연결되어 있고 바깥쪽 시스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이너 케이블이 이 허벅지에 차고 있는 이 타이랩에 연결이 돼 있어서 모터가 이 케이블을 이너 케이블을 당겨 주면은 이 두 포인트 앵커링 포인트 사이에서 이런 그 케이블 텐션이 작용을 하면서 힘을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장점이 뭐냐면 이런 소프트한 재질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입었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것이 없고요. 근데 추가적인 무게로 인한 에너지적인 그런 페널티도 굉장히 적고요. 또 게다가 이 장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이 모터가 이 케이블을 그대로 다 이렇게 내뱉어 주면은 이 케이블이 전혀 장력이 텐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그냥 느슨한 상태로 되면서 다른 반대쪽 움직임을 할 때 전혀 인제 제약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앵클과 앵클의 그 플랜터 플렉션과 그 지면을 그 발목에서 이렇게 지면을 미는 쪽 방면을 이제 앵클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동작과 혹은 인제 고관절 힙 쪽에서 이 힙을 뒤로 미는 등 쪽으로 뒤쪽으로 미는 이 힙 익스텐션 혹은 힙을 허벅지를 위로 당기는 힙 플렉션 이 동작들을 다 모두 다 도와주는 이런 멀티 조인트한 엑소스트도 만들었고요. 혹은 그 밖에도 인제 힙 익스텐션만을 도와주는 이런 힙 온리 소프트 엑소스트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힙 온리 소프트 엑소스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이 힙 온리 소프트 엑소스트는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도 이 두 가지 종류줄 소프트 엑소스트의 그 장점 중에 하나였었던 그 메타볼릭 페널티가 적다는 그 장점 중에서도 이제 힙 익스텐션만을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파트들이 굉장히 센터 오브 매스에 가깝게 허리춤과 이제 허벅지에만 착용을 해서 이 페널티가 굉장히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뭐 무릎 정강이나 발이나 이제 신발이나 이렇게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스템 컴플렉시티가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용성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입고 벗고 하는데도 굉장히 편하고 다양한 뭐 센서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어디 뭐 숲길이나 이런 곳을 갈 때도 뭐 센서에 그 와이어가 걸린다든지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저희 엑소스트는 이 힙 고관절의 익스텐션을 도와주는 엑소스트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힙 엑소스켈레톤은 그래서 최근에 좀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그런 장점들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앵클을 많이 도와주는 엑소스켈레톤들이 개발이 되었다가 이제 점점 최근에는 좀 힙 엑소스켈레톤들이 여러 기업과 대학에서들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힙 엑소스켈레톤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뭐 하지의 그 웨어러블 로봇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모든 로봇들이 다 이제 걷는 것을 도와주게끔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 휴먼 퍼포먼스 어그멘테이션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뭐 자기 뛰는 속도를 더 늘려준달지 혹은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을 더 늘려준달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좀 더 챌린징한 태스크예요. 사실 모터나 이런 스펙 측면에서도 더 고성능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구가 됐었을 때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근지구력을 많이 늘리는 방면으로 처음으로 휴먼 퍼포먼스 어그멘테이션이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지구력을 늘리는 방식은 어떻게 그러면은 개발을 했느냐 한다면은 어떤 걷는 모션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러면은 걷는 거를 어떻게 도와줘야지 이제 효과적인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걷는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걷는 모션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이 에너지가 우리가 입는 로봇을 입으면은 똑같은 속도로 걸었을 때 아예 로봇을 입지 않았었을 때보다 로봇을 입으면은 걷는 똑같은 속도로 걸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더 줄여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먼저 처음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간단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 처음으로 이제 특허가 출원된 거는 거의 1890년도에 처음에 출원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 걷는 동작에 있어서도 이 필요한 에너지를 로봇을 입지 않았을 때 대비 더 줄여주는 데 성공했었던 웨어러블 로봇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최근까지. 되게 오랫동안 연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이 처음으로 깨진 거는 2013년이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제 벨기에 겐트 유니버시티 연구팀이 처음으로 이제 로봇을 아예 안 입었을 때보다 입었었을 때 걸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처음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챌린징한 태스크였고 현재까지도 아직 걷는 데조차 이제 에너지를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었던 많은 연구팀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그 그룹들은 일단 첫 스텝으로서 이제 걷는 걸 제대로 도와주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실생활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사실 걷는 데만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이 정말 실용적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들은 굉장히 많죠. 다른 동작들이 되게 많죠. 이동을 할 때 단순히 그런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뛰는 것도 당연히 하고 혹은 이런 경사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도 많이 걷고 혹은 뭐 계단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는데 단순히 걷는 것만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실용성에 의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저와 이제 제 연구실 랩메이트들이 같이 이렇게 개발을 했었던 초창기 버전의 이제 웹소스트인데요. 이 개발한 그 엑소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이런 동작들을 해봤어요. 뭐 걷기도 해보고, 뛰기도 해보고,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계단들도 막 이렇게 뭐 다양한 동작을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편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초기 실험들로 저희가 깨달았었던 결론은 이런 서로 다른 동작들을 할 때 있어서 어떤 한 동작을 쉽게 이런 도와주는 그 폴스 프로파일이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도와주면은 걷는 동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도와주지만 뛸 때는 보니까 별로 잘 도와주지 못하더라. 혹은 이런 폴스 프로파일을 가지고
도와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으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으나 실제로 뭐 뛸 때는 제대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런 결론들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실험 결과로 저희가 이제 얻었었던 테이크홈 메시지는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제대로 이제 디텍트를 해야 되고 그 각 동작에 맞는 그 어시스턴스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테이크홈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럼 단순 걷기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이거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걷는 모션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효율적인 모션이거든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걷는 모션에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에피션트하게 진화를 해오기도 했고, 이제 걷는 모션은 보통 이제 인버티드 펜들럼으로 많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제 그 단진자를 거꾸로 한 뒤집어진 그런 모델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이 단진자 운동을 거꾸로 뒤집어 놨을 때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럼 뭐 에너지가 어떤 때 필요하느냐? 왼발과 오른발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인버티드 펜들럼 모션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힐 스트라이크 그 지면에 발이 지면에 딱 디딜 때 그때 에너지 손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몸의 근육을 이용을 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알맞은 에너지를 잘 주입을 해줘가지고 이 걷는 모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걷는 모션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이런 에너지적으로 에피션트한 동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걸 웨어러블 로봇으로 도와줘야 하느냐? 이제 저희 여기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사람 하지에 있는 각 근육들이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지 색깔로 표현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힙 익스텐션을 도와준다고 했을 땐 힙 익스텐션 머슬이 액티베이션 됐었을 때 그 타이밍에 맞게끔 패러럴하게 이 외부에서 이제 토크와 힘을 전달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제 힙 익스텐션 머슬이 내야 되는 힘을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힙 익스텐션이 힙 조인트만 해도 굉장히 모션이 다양하게 되게 많아요. 세지탈 플레인에서의 그 플렉션과 익스텐션 모션이 있고 또 다른 플레인에서도 다양한 동작이 이렇게 많이 가능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모션을 도와줄지를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 걷는 거와 뛰는 모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모션이 이제 익스텐션과 플렉션 이 모션을 주요 타겟으로 잡아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이 소프트 앤 엑소스트는 제가 아까 장점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단점도 한 가지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그 리지드한 엑소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어떤 고관절에 이렇게 댄다고 한다면 그 모터가 사실 뭐 시계 방향으로도 돌 수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 수가 있죠. 그래서 모터 하나를 가지고 이제 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관절에 그 플렉션 하는 방향이나 익스텐션 하는 방향을 둘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리지드한 엑소스켈레톤에서는. 근데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엑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이게 케이블 드리븐 방식이기 때문에 케이블에 있는 그 장력을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모터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케이블을 완전 느슨하게 만드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만드냐의 그 차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만들었을 때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한 방향으로밖에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쪽 방향으로 모터를 구동시켰을 때 케이블이 느슨해지기만 하지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힙 조인트를 이제 보조를 한다고 할 때 힙 익스텐션과 플렉션을 보조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모터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저희는 이제 모터가 사실 두 개가 되면은 그 해당하는 모터가 더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무게도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또 다른 이제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터 개수를 늘리지 않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타겟해서 한번 도와줘 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익스텐션과 플렉션 중에 어떤 걸 도와줄까? 보면은 이게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이제 사람이 걷는 동작을 할 때 고관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워의 그 생성과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힙 익스텐션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파워가 훨씬 더 플렉션보다 그 포션이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우리 몸이 걷는 모션을 할 때 힙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더 파워를 많이 만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힙 익스텐션을 도와줬을 때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힙 익스텐션 한번 도와줘 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힙 익스텐션은 이 힐 스트라이크 여기서 0% 100%가 이제 힐 스트라이크 그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그 시점인데 그 시점 살짝 전부터 이제 힙 익스텐션 머슬이 액티베이션 되기 시작해서 얼리 스탠스 페이즈부터 미드 스탠스 페이즈까지 이렇게 힙 익스텐션 머슬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또 게다가 그때 힙 고관절의 익스텐션 파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 해당하는 이 페이즈를 이제 도와줬어요. 처음에 이제 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기 전에 힙이 맥시멀리 가장 최대로 플렉션 됐을 때 이 타이밍을 이제 저희가 맥시멈 힙 플렉션이라고 MHF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타이밍을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 타이밍이 디텍션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모터가 이 이너 케이블을 당겨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너 케이블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 두 개의 앵커링 포인트 사이에서 케이블 텐션이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힙 익스텐션 쪽으로 이렇게 이 힙 조인트에서 힙 익스텐션 포인트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얼리 스탠스부터 미드 스탠스까지 케이블을 당겨줘서 이렇게 힘을 전달을 해주고요. 이제 힘을 전달해야 되는 포션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피드아웃해서 케이블을 모터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구동을 해서 완전히 슬랙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케이블이 이렇게 느슨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전달이 되지가 않고요. 이제 다시 사람이 이 허벅지를 앞쪽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전혀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이런 메커니컬 인터피어런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슬랙하게 전혀 이제 내추럴한 모션을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데 그렇다면 걷는 것 말고 그럼 뛸 때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뛰는 동작은 걷는 동작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저희 보시다시피 이렇게 뛰는 동작에 있어서는 근육의 활성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걸을 때에 비해서 이제 뛸 때가 훨씬 더 어떤 그 근육의 활성화 정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제 근육이 활성화되는 타이밍도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뛸 때와 걸을 때가. 그 말인즉슨 뛸 때는 걸을 때와 다른 타이밍에 다른 형태로 이제 힘을 전달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메카닉스 데이터를 통해서 뛸 때는 걸을 때와 다르게 다른 형태의 어시스턴스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사실 저희가 그 subjectively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도 느끼고 이렇게 실제 데이터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렇게 뛸 때가 뿐만 아니라 만약에 뭐 경사로를 사람이 걷게 된다면은 이 경사로의 그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고관절에서 필요한 토크와 뭐 파워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당연히 뭐 오르막일수록 점점 더 필요한 토크가 많아지고 파워도 점점 커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르막이 되면 될수록 약간 얼리 스탠스가 아니라 약간 미드 스탠스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 경사로 자기가 걷고 있는 이 지면의 경사로에 따라서 경사도가 바뀜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전달해줘야 되는 그 어시스턴스 스트래테지가 많이 바뀐다라는 비슷한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 엑소스트를 개발을 할 때 가장 롱텀 그 목표로는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때 다양한 액티비티를 다 모두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폴터블하고 오토노머스한 그런 디바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좀 더 세분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다양한 그 동작들을 다 도와줘 보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필드에서는 그동안 걷는 거를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모든 동작들을 한꺼번에 다 타겟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저희는 이제 걷는 거랑 뛰는 것까지 한번 두 개를 한번 타겟을 해보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이런 걷는 동작과 뛰는 동작을 둘 다 한번 다 다양하게 도와줘 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럼 찾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걸을 때와 뛸 때 어떤 프로파일로 제가 여기서 프로파일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어시스턴스를 할 때 그 어시스턴스 포스의 쉐입을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걸을 때는 어떤 폴스 프로파일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뛸 때는 어떤 폴스 프로파일이 어떤 게이 사이클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다르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지 효과적일 거냐 이 질문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걸을 때와 뛸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걸 도와줘야 된다면은 웨어러블 로봇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필요한 것은 그럼 로봇이 실제로 사용자가 이게 지금 뛰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를 당연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뛸 때 효과적인 어시스턴스 스트래테지를 사용해서 도와주고 뭐 걸을 때는 걸을 때 효과적인 그 폴스 프로파일을 전달해 주는 게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이제 사람이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완전 풀리 모바일한 그런
그 액추에이터를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이제 연구실 내에서의 실내 환경과 혹은 이제 바깥에서도 실외에서도 이렇게 디바이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그 퍼포먼스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로 이제 걸을 때와 뛸 때 어떤 폴스 프로파일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의문을 삼았는데요.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모션 캡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EMG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근육을 사용을 하고 어떤 조인트에서 힘을 내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그 디바이스를 써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EMG 센서라는 거는 이제 근육의 이 사람 그 여기 피부 위에다가 붙여서 실제로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때 어떤 신경을 통해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EMG 센서라는 거는 사람 피부에다가 붙여서 그 조그만 그 전기 신호를 캡처를 해서 어떤 근육이 어느 순간에 활성화가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렇게 매저를 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고요. 이제 모션 캡처라는 거는 사람의 이런 각 관절과 이 세그먼트들에 다 이런 리플렉티브한 이런 반사가 되는 이런 마커들을 다 여러 군데서 붙여서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 초고속 카메라를 한 뭐 열 개 정도를 이렇게 다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그 트레드밀 위에서 이제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지면 반발력도 이제 같이 측정을 하면서 실제로 이 마커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높은 프레임으로 이걸 다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카메라가 2개, 3개 이상 되면은 정확한 그 3D 공간에서의 각 마커들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래킹한 위치를 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의 각 관절에서 어떤 관절의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이 각 관절의 이제 키네마티스를 알게 되면은 임펄스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각 관절에서 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크랑 파워를 어떻게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들 이제 이 필드에서 그렇게 연구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로봇을 차치하고 그냥 내추럴하게 모션을 할 때 어떤 관절에서 어느 타이밍에 힘을 내는지를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 어떤 근육을 쓰는지를 이제 매저를 할 수가 있으면은 가장 직관적으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바이올로지컬 인스파이어드 된 그런 폴스 프로파일을 전달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힘을 내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딱 그걸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필드에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은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가장 베스트 스트래테지는 아니라는 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이유는 뭐 비슷한 타이밍에 그걸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사실 살짝 뭐 다른 프로파일을 줘가지고 도와주게 되면은 사람의 근육이 어떤 한 관절에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들은 이렇게 여러 관절에 다 걸쳐 있는 근육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어떤 조인트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근육의 그 활성화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을 크로스하는 그 관절을 크로스하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다른 이제 근육의 활성도가 줄어드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모션 캡처를 가지고는 이제 서로 다른 무브먼트, 보통 이제 머슬 코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 힙의 이제 익스텐션과 플렉션을 동시에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쪽 근육들이 같이 이렇게 컨트랙션 되는 거는 이제 캡처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이제 에러들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사실 어시스턴스를 했었을 때 사람이 완전 키네마틱스가 완전히 바뀌지 않고 걷지 않고 이제 그런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람이 완전 그 로봇이 없었을 때 사용하는 이제 근육 패턴과 그 각 조인트에서 제너레이션하는 토크 파워를 가지고 그대로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힘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사람의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는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물론 뭐 바이올로지컬리 인스파이어드 돼 있지만 그거에서 기반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프로파일들도 많이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서로 다른 프로파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프로파일이 이제 가장 이제 효과적이었는지 워킹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고요.
뭐 비슷하게도 이제 러닝에 대해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러닝에서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람 몸이 생체 역학적으로 어떻게 힙 조인트 토크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어시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말고도 이제 시뮬레이션적으로 이제 사람 몸에 있는 모든 그런 근육들을 다 모델링을 해서 아 이거 어떤 외부에 어떤 어시스턴스가 있으면은 이 근육은 리덕션이 얼만큼 나오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하는 그룹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룹들에서 이제 아 실제로 외부 엑소스켈레톤으로 이렇게 어떤 외부에서 힘을 전달을 해줬을 때는 biologically 그 inspired된 프로파일이 아니라 어떤 다른 프로파일을 전달을 해줬을 때 사실 사람이 그 동작을 할 때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건 어떤 근육 모델링에 기반한 페이퍼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많이 좀 오차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런 시뮬레이션 페이퍼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한 프로파일을 시뮬레이션 옵티마이즈된 프로파일을 하나를 이제 비교를 해서 또 러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이 이제 제일 효과적으로 이걸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를 실험적으로 많이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뛸 때 가장 효과적인 프로파일이 어떤 것이었나 이거를 알아보는 실험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 좀 더 드리자면은 이제 그냥 뛸 때 아예 로봇을 입고서 아예 그 액추에이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파워를 끈 거죠. 그런 컨디션과 또 이제 아예 로봇 자체를 전혀 입지 않았을 컨디션 이거 두 개는 이제 대조군으로 이렇게 둔 거고요. 이제 액티브한 컨디션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줬는데 실제로 바이올로지컬리 인스파이어된 그런 프로파일이랑 혹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옵티메이즈한 그런 프로파일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프로파일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실제로 아까 이 앞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메타볼릭 사람의 신진대사 에너지를 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이제 사용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이 지금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아예 로봇을 입지 않았을 때보다 로봇을 입고서 이제 액티브하게 도와주면은 이만큼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베이스된 그런 프로파일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그래서 사이언스 로보틱스지에 한번 소개가 됐었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뛸 때와 걸을 때 각각 효과적인 프로파일이 어떤 건지 저희가 이제 알아냈어요. 이렇게 이제 알아냈는데 그리고 또 게다가 이렇게 찾았었던 프로파일이 두 개가 굉장히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뛸 때의 그 프로파일은 좀 더 일찍 시작하고 훨씬 더 늦은 게이트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힘을 전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조그만 차이일지 몰라도 실제 사람이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조그만 차이에 굉장히 어댑트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차이가 메타볼릭 신진대사 에너지 차이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뛸 때와 걸을 때 필요한 효과적인 스트래테지는 이제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이걸 그 사람이 뛸 때는 워킹 프로파일을 전달하고 걸을 때는 워킹 프로파일을 전달하고 뛸 때는 러닝 프로파일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뛰는지 걷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어요. 저희가 만든 로봇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했었었던 모토는 그 이 무릎 조인트 밑으로는 전혀 이제 센서 같은 걸 전혀 달지 않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비슷하게끔 시스템 컴플렉시티 차원에서 이제 이 밑에 뭔가 센서를 달게 되면은 뭐 여기에도 그 센서를 마운팅하기 위한 또 디바이스나 수트가 필요하고 뭐 신발도 또 그러면은 따로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릎 밑으로는 어떠한 센서나 그런 수트나 이런 파트를 가지지 말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킹과 러닝이 그럼 얼마나 다를까요? 물론 그 뛰는 거와 걷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데피니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시간 공간적 데피니션일 텐데요. 당연히 걸을 때에는 두 발이 모두 지면에 닿아 있는 더블 스퍼트 페이즈가 있고 러닝의 경우에는 이제 두 발이 둘 다 공중에 떠 있는 이런 페이즈가 있게 되죠. 사실 이건 이제 토오프랑 힐 스트라이크를 이제 디텍션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판단을 할 때
발 쪽에 이런 자이로스코프 같은 센서를 달면은 이걸 판단하기가 꽤 그래도 수월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무릎 아래쪽으로는 어떠한 센서도 갖고 있지 않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발에 인제 부착하는 그런 센서가 없게 되면은 이게 이 데피니션으로 워킹과 러닝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인제 키네마틱 데피니션인데요. 걸을 때에는 이 미드 스탠스 중간에 인제 다리가 굉장히 좀 스트레이트하게 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뛸 때에는 이게 사람이 무릎을 굉장히 많이 굽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릎 앵글이 굉장히 많이 굽혀진다는 이런 데피니션을 통해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무릎 아래쪽에 센서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 조인트 앵글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도 굉장히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이내믹 데피니션인데 이제 걸을 때에는 인제 인버티드 펜듈럼으로 이게 묘사가 돼서 위치 에너지는 사실 그 미드 스탠스의 경우에 가장 인제 크게 되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가 가장 높으니까. 그리고 뛸 때는 이게 반대로 이게 그 미드 스탠스 때 가장 이게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힐 스트라이크 때 브레이킹 임펄스가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좀 줄어들게 되고 인제 다시 인제 토오프를 할 시점에 이 발에서 밀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걸을 때에는 그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이제 상이 정반대인데 뛸 때에는 이게 상이 굉장히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제 중간에 인제 무릎을 많이 굽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여기 미드 스탠스 때도 인제 최저점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랑 두 번째 데피니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세 번째 데피니션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한번 디텍션을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는 인제 저희가 모션 캡처를 이용을 해서 이런 파인딩이 맞는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모션 캡처를 저희가 실제로 컬렉트를 한 것인데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미드 스탠스 때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가장 높고 운동 에너지는 제일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상이 정반대인데 뛸 때에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 빨간색은 뛸 때인데 뛸 때는 상이 굉장히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인제 모션 캡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커를 이렇게 사람 몸에 붙이고 그 연구실에 있는 수십 대의 그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그리고 또 트레드밀에는 인제 폴스 플레이트이 있어서 그걸 치면 반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힐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는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한 건데 사실 저희는 인제 실제 그 야외에서 사용을 할 때는 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션 캡처 시스템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게다가 언제 힐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 뛸 때와 걸을 때 위치 에너지의 상이 정반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두 번 미분한 그런 그 센터 오브 매스의 그 가속도 그 vertical 부분의 vertical direction의 그 가속도의 그 패턴이 전혀 정반대일 거라는 거에 많이 착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속도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은 IMU로 이걸 굉장히 좀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걸 디텍션을 하게 해야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했고 또 게다가 또 하나의 그래서 이렇게 모션 캡처가 없다는 이런 그 한계는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인제 폴스 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힐 스트라이크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허벅지에 착용하는 이 IMU를 가지고 이 힙 조인 고관절이 최대로 익스텐션 돼 있는 그 맥시멈 힙 익스텐션 이 포인트가 굉장히 토 오프 시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타이밍을 인제 잘 캡처를 해내면은 이제 걸을 때에는 그 맥시멈 힙 익스텐션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vertical direction의 center of mass 가속도가 걸을 때에는 이게 양수일 거고 인제 뛸 때는 이게 음수가 되겠구나. 이 점에서 착안을 해서 '아 그러면은 단순 IMU만 가지고 야외에서도 우리가 뛰는 것과 걷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거의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센터 오브 매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센서를 어디다가 인제 부착을 해야 될지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허벅지에도 되고 액추에이터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야 될지도 많이 좀 알아보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걷는 속도랑 뛰는 속도에
대해서 경사로도 많이 다르게 해서 이 센서 데이터를 봤어요. 어디다가 부착을 해야지 가장 릴라이어블하고 로버스트하게 이 워킹과 러닝을 디텍션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 결과 이제 가장 이제 로버스트하게 알 수 있는 데는 배 쪽에다가 IMU를 부착을 했었을 때 가장 센터 오브 매스랑 비슷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로버스트하게 이 워킹과 러닝을 디텍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워킹과 러닝을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뭐 이밸리에이션을 여러 개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걷는 때 다양한 속도에 대해서 지금 플랫을 해놓은 거고, 뛸 때도 이렇게 다양한 속도에 대해서 플랫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사가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플랫을 해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맥시멈 힐 익스텐션 타이밍이 여기서 그 0%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제 걷는 모션을 할 때는 다 이 값이 양수인 걸 볼 수가 있고, 뛸 때는 이게 다 음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로버스트니스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속도에 대해서도 해보고, 다양한 경사로에 대해서도 테스트해보고, 다양한 서브젝트 혹은 트레드밀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일반 지상에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사람이 좀 로드를 많이 지어섰을 때는 이게 패턴이 많이 바뀌는가도 확인을 해보고, 혹은 저희가 이제 엑소스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시스턴스를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어시스턴스를 저희가 전달을 해주면은 사람이 걷거나 뛰는 패턴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액추에이션을 했었을 때는 이 시그널이 또 바뀌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혹은 이제 또 그냥 일반 스니커즈를 신었을 때나 혹은 이런 밀리터리 부츠를 신었을 때는 이게 신호가 바뀌는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이 피처는 굉장히 릴라이어블하게 잘 동작을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디테일이어서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트레드밀에서도 이제 이걸 뭐 이밸리에이션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것과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그라운드 트루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이제 저희가 찾은 그 피처가 이런 다양한 컨디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뛸 때는 거의 대부분의 히스토그램 분포가 다 양수에 걸을 때는 다 양수에 분포해 있고, 뛸 때는 다 음수에 분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피처가 디스팅티브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휴리스틱한 트레숄드 베이스에 대한 그런 클래시파이어로도 이 워킹과 러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실험에 의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정확도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도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폴터블한 디바이스를 이제 개발을 해보고 실제로 야외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실험실에서도 뛰고 걸으면서 제대로 이제 디텍션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메타볼릭 디바이스를 메고 어, 착용하고 이제 서브젝이 이제 야외 그 근처의 공원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세 가지 컨디션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파워를 키지 않았었을 때, 혹은 아예 로봇을 아예 입지 않았었을 때, 그리고 로봇을 입고 액티브하게 어시스턴스를 전달을 해주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물론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워킹 러닝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이 야외에서도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깝게 이제 잘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메타볼릭적으로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실제로 걸을 때와 뛸 때 둘 다 이제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제 로봇을 입고 어시스턴트를 전달을 해주었을 때가 가장 그 필요한 사람이 그 드는 신진대사 에너지 레벨이 가장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엑소라고 표현되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아예 로봇을 입지 않은 디폴트 상태가 되겠고요. 그런 대조군이 되겠고요. 엑소 오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컨디션은 이제 저희가 만든 로봇을 입었으나 이제 모터가 힘은 전달해주지 않는 컨디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로봇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무게로 인해서 오히려 에너지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랑 뛸 때랑 둘 다. 하지만 이 로봇을 입고서 액티브하게 어시스턴트를 해주면은 로봇을 아예 입지 않았었을 때보다 더 에너지를 이렇게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2013년에 워킹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으로 보여진 게 2013년에 벨기에에서 처음 보여졌다고 했었는데요. 뛸 때에는 그게 보여줬었던 그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걸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해서 이게 사이언스지에 이제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근처 공원에서 야외에서 실험했었던 데이터인데,
이것을 실제로 트레드밀 위에서도 이제 실험을 했었어요. 트레드밀 위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피드도 딱 정확하게 한 스피드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게다가 이제 야외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막 터닝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이런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좀 더 정형화된 환경에서만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정형화된 환경에서는 더 큰 리덕션을 저희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걸을 때와 뛸 때 모두 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저희가 좀 궁금했었기 때문에 다른 실험들도 많이 해 봤었는데요. 뛸 때 한 가지 스피드가 아니라 그럼 다양한 스피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동작을 하느냐, 효과적이냐, 혹은 인제 경사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때 인제 로봇을 가지고 한번 신진대사 에너지를 재봤습니다. 여기서의 인제 노 엑소는 이제 로봇을 아예 입지 않았을 컨디션을 인제 대조군으로 놓은 건데요. 인제 뛸 때의 속도가 사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속도에서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신진대사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인제 경사로가 바뀌었을 때에도 오르막길에서도 이렇게 저희 로봇을 입었었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인제 뭐 근육의 활성화도도 재보고, 모션 캡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관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크나 파워 같은 것도 재보고 했는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인제 로봇을 입고 액티브하게 어시스턴스를 했을 때 줄여준다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해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더 인제 저희가 개발한 이 워킹 러닝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가를 인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가지를 더 했는데, 이 실험에서 한 건 뭐냐면은, 실제 여기 지금 인제 두 가지 컨디션이 correct랑 opposite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컨디션은 뭐냐면은, 사람이 걸을 때에는 걷는 프로파일, 워킹 프로파일을 전달을 해 주고, 뛸 때에는 러닝 프로파일을 전달을 했었을 때 인제 사용됐었던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제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을 못해서 사람이 걷고 있는데 뛴다고 인제 판단을 하거나, 뛰고 있는데 걷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고의적으로 인제 저희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확했기 때문에,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사람이 뛸 때는 그걸 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람이 뛰고 있지만 걷는 워킹 프로파일을 한번 전달을 해 보고, 뭐 사람이 걷고 있을 때는 뛰고 있는 프로파일을 한번 전달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어떻게 에너지가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실험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고의적으로 아예 정반대의 프로파일을 줬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인제 워킹 러닝이 굉장히 다르고 서로 다른 프로파일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많이 강조를 했었었는데, 만약에 인제 알고리즘이 이걸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인제 프로파일을 전달을 했었을 때에는 이렇게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정확하게 사용자가 지금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 내고, 그에 맞는 인제 어시스턴스 스트래티지로 이걸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으로 어 걷는 것과 뛰는 것에 있어서 둘 다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었던 그런 웨어러블 로봇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인제 소개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결과 인제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굉장히 많은 걸 인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뭐 이 모든 것들을 저 혼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뭐 지도 교수님도 많이 잘 지도를 해 주셨고, 저희 연구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컨트롤하는 친구들도 있고, 액추에이터 설계하는 하드웨어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있고, 센서 디벨롭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수트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상 디자인하는 이런 친구들도 같이 와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는 이런 사람의 바이오메카닉스 를 인제 연구를 하는 그런 쪽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랩메이트들과 같이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었었던 그런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원래 45분 동안 해야 되는데 쪼끔 오버를 한 것 같은데, 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뭐 중간중간에 좀 복잡한 내용들을 좀 스킵을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하면은 지금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